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한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에 대한 허용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의 배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일본이 9월 초에 안보법제 9개 정도 군사안보법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미일 동맹, 또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 강화, 해외 파병이라든지 진출, 또 일본의 무기 수출, 그다음 미국이 추구하는 미일 안보 동맹, 원래는 한국까지 들어가서 미일 한미일 3개국의 삼각 안보 동맹 축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좀 소극적이니까 허지부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미국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를 만들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고 경제에 중국이라면 앞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뭐냐? 일본의 동맹을 맺은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것은 뭐 땅은 육해공이 다 해당됩니다. 즉 미국 비행기가 공격을 당하면 일본군이 공격한 쪽을 공격할 수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군이 공격할 수 있고, 미국 땅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북한 영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북한 영토에 대해서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북한은 미일 한국에 대해서 동시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북한 영토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군이 진출하는 부분은 3개국의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그리고 일본은 아베가 들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그 해석을 바꾸는 쪽으로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아베 이전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 있지만은 평화헌법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9개 안보 군사 관련 법제를 통과시켜서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주를 미군과 같이 활동하는 식으로 넓혔습니다. 그게 되고 난 이후에 유독 한국의 새정년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시끄럽습니다. 자,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와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된다면 가장 두려운 사람은 첫 번째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자, 이 두려운 척들이 한국에 있는 자기들 연관되는 세력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강정기지부터 시작해서 평택 미군기지, 미군 장갑차 사건, 모든 반미, 반일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일본 대사한테 돌 던진 사람이 미국 대사 목을 껐지 않습니까? 반일, 반미는 대한민국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 역사적인 문제로 트러블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베의 태도가 거부적이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주변국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보장된 아베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베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분위기가, 일본 사회에 이런 일들을 공기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베는 그것을 앞장서서 바람잡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모든 교류, 협력, 특히 또 한미일 간의 주요 현안인 안보, 군사적 동맹, 정보 교류 이런 부분들을 다 중단할 겁니까?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사, 이 부분,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야기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질타하고 하되 일본과의 경제, 안보, 군사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협력대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국 보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잠재적인 적국이라도 우리는 중국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6.25 전쟁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수십만 명이 죽었더라도 우리는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웅적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사를 사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진출 못한다. 서로 간에 진전할 수 없다고 셋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한국의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종북 세력들은 친일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마디로 해방 이후부터 잘못되어서 그 친일 앞잡이들이 지금까지도 득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마치 친일이 아닌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정권처럼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보천보 전투는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사실상의 일본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가짜 백두혈통 김정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친모가 누굽니까? 자,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친일 메카시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에요, 친일이라고 해버리면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반미, 그 다음에 친미라고 낙인 찍고 친일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면서 한국 사회에 북한이나 중국에 이롭게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을 갖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는 친일 낙인 찍기, 친미 낙인 찍기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와 한미일 삼각동맹구도, 집단적 자위권 등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려고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딴지 걸기에 나선 겁니다. 그것은 평택 기지를 갖다가 노무현 정권 때 망망이를 들고 가서 군인들을 둘러 패고 경찰을 둘러 패도 한마디 총도 안 들고 갔습니다. 군경이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대에 매를 맞았습니다. 제주 해군 강정기지 한번 보십시오. 몇 년이 지체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위대에 한국 입국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 2명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이미 여기 뉴스 브리핑에서 왜 극단적인 있을 수 없는 상황, 즉 전쟁이 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을 거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라는 뭐 말은 유사시, 급변시, 위기상황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거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북침을 하거나 미국이 북침을 하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북침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그럴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입국을 허용하겠느냐? 들어오겠다면 이런 질의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죠. 자, 이 배경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공식 비공식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일 정보교류협정의 내용을 다 밝혀라. 자, 우리가 국회에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 앞에 한일 정보교류협정을 다 밝히면, 협정에 따라 협정한 정보들을 다 밝히면, 자, 미국이 일본 주고 일본이 한국 주고 이런 내용들을 다 밝히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안 가겠습니까? 자, 이 또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열립니다. 일본 신문에서 어제부터
11월 1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아베 총리가 11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예정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한중일 정상이 같이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은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시진핑, 박근혜 이렇게 두 사람과 만나러만 들어옵니까? 들어온 김에 박 대통령이 당연히 아베 총리 불러서 과거사 문제도 해결하라고 하고 독도 문제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현안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국가 가장 옆에 있는 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과거에는 원수지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2차 대전 때요. 수백만이 죽었죠. 지금 가장 친한 나라 아닙니까? EU를 주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70년 전에 이를 끄집어내가지고 가장 친할 수 있는 나라가 너가 옛날에 우리 침략했지. 너가 옛날에 우리 탄압해서 항일운동하는 사람 죽였지. 우리 보고 창시 개명했지. 이런 이야기를 만 할 겁니까? 물론 독일은 반성을 했지만 일본은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보고 너가 반성할 때까지 우리는 너가 안 본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의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강창일 의원이죠. 유사시 일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이제 과거는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그냥 자위대 입국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좀 더 쓴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제한 일본인들이 신변에 위협이 되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총리가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겁니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만약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뭐 골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 사람도 살고 뭐 프랑스 사람도 살고 독일 사람도 많이 살아요. 기술자들이. 그런데 그 안에 내전이 벌어져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죽으려면 해병대니 무슨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그 자기 국민들을 뭐 헬리콥터로 태워서 인근의 배에다가 실어 나르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함락될 때도 그랬고요. 모든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리비아도 안 그랬습니까? 자국 국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외국군이 와서 빼돌리죠. 내전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면요. 그건 국제에 가려고 당연히 한국은 유엔이 정한 바에 의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자위대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이유를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전쟁이 났을 때 근데 또 남침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위기시, 급변시. 그랬을 때 자위대가 저 나라 사람 구하러 한국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해서 들어올만 하면 들어오라고 해야죠. 근데 여기에 말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부탁을 해서 미국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 때 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탁을 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 보고 내 나라에서 받았다가 받기로 했다가 그 없는 걸로 좀 하자고 사정사정해서 다시 또 미국에 줬습니다. 그래서 왜 줬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군수내부도 인정하다시피 북한이 쳐내려오면 성공을 하면 한국이 북한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이항을 연기한 거 아닙니까? 무한으로.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결정 권한이 있죠. 그러면 미국은 아마 지상군은 별로 안 올 거예요.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미국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통과 받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투기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올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들은 싸우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병력과 미군 병력이 부족해서 북한군한테 좀 밀린다. 초기에. 이렇게 하면 미군이 일본의 자위대에 해군과 육군이 굉장히 좋으니까, 자위대 육군 병력은 별로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굉장히 좋으니까 저 사람들 좀 부르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미국이 한국 보고 통보를 하겠죠.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급하면 일본군이라도 불러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와주겠다는데요. 여기에 어제 저하고 토론했던 어떤 분은 벌써 100년, 150년 전에 한국에 당시에 러시아에 붙고 어디에 붙고 외세를 이용하려다가 꼴이 좋았니 나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무슨 일본이 우리한테 침략하고 우리가 당할 그런 서로 간의 국력 차가 납니까? 우리 군이 그렇게 약합니까? 자, 북한이 남침을 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힘이 붙이면 일본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군이라도 불러야죠. 도와주겠다는 사람 누구라도 다 도움을 받아야죠. 지고 나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본군이 못 오게 하려고, 이 의도는요, 정말 저는 이 정신세계의 배경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 좌파 종북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 배경은요, 북한을 편을 들어서, 중국의 편을 들어서 한국 땅에 전쟁이 나도 일본군을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걸 물어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으면 욕을 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한반도 급변시 위기시 일본군이 한국에 사는 일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고 입국하겠다 할 때 그 입국을 허용하겠느냐? 그래서 황 총리는 당연히 일본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겁니다. 자, 70년 전에 전쟁했다고. 자, 독일하고 프랑스가 70년 전에 전쟁했다고. 지금 독일군이 프랑스 못 가고 프랑스군이 독일 못 갑니까?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 파병은 불가능하다. 아니, 판단해보고 입국할 필요가 있다면이 그게 동의 아닙니까? 사전 동의. 그러지 않으면 오겠다면 무조건 오는 거고 저거 마음대로 왔다 가든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다 하면 황 총리가 말을 잘못했다고 질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거라, 이 말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 파병이 불가능하다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뒤 다 거두절미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황 총리가 자위대를 입국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온 황 총리가 한마디로 친일적인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죠.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변함없다. 아니, 지금까지 황 총리가 이야기한 발언 중에서 뭐가 바뀌고 뭐가 새로운 겁니까? 자, 요약하자면요, 한미일 삼각안보구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맺은 집단적 자위권, 이런 구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자, 이게 세 개가 엮였을 때 북한이 한국을 남침하거나 미국을 공격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일이 한 덩어리로 북한과 싸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북한군이 남측에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 필요하면 일본 자위대가 여기에 개입하겠는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 그 사명감은 북한을 위한 사명감입니까? 중국을 위한 사명감입니까? 그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북한에서 월급 받습니까? 중국에서 월급 받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몇 명째인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생겨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자위대 입국 문제에 대해서 워딩을 받아가지고 말을 안 하면 총리가 알고 있는 정보, 여태까지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우리의 동의 없이는 못 들어온다라는 거였는데 총리가 말을 안 하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하면 앞에 말 다 뺍니다. 자위대 입국 허용했다, 친일 발언했다.
자, 북한이나 중국 아는 거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나 한미일 삼각안보구도의 핵심 부분에서 일본이라는 거대한 전력이 일본이 1년에 뭐 한 군사비를 굉장히 많이 쓰죠. 한 60조 정도,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첨단 무기들이 많아요. 그런 자원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북한이나 중국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내에 국회의원들이 자꾸 일본은 무조건 여기서 잘라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의 그 근거 없는 강박관념의 배후는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전에요.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자꾸 자위대 입국이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아마 제 평생에 자위대가 입국하는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무슨 뭐 전시작전권 이양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을 요청해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나중에 외교적인 파문도 좀 일 것 같으니까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깨를 부렸습니다. 뭐 급변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 곤란해졌을 때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경우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그냥 총리가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허용할 수도 있다라니까 이제 딱 자위대 입국합니다. 이거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개그 콘서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리 정해놓은 답대로 몰아붙이는 그런 코너가 있었죠. 지금 야당이 하는 꼴이 딱 개그 수준인데요. 그 야당의 그런 질의와 황 총리 답변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앞뒤 거두절미해서 한마디로 친일로 몰아가는 행태가 더 가관입니다.